보기 드물게 명확한 이름표를 가진 성곽입니다. 퇴매식으로 두른 성곽을 사면으로 늘어뜨린 모습, 수운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 교통로 인근에서 관측에 중점을 두고 시계를 확보한 자리, 백제성곽의 특징을 오롯이 가지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명문기와 조각이 무더기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마로산성, 마로라는 이름은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잡지질이 신라 승평군, 승평군의 거느리는 현은 셋이다. 흐양현은 본래 백제의 마로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광양현이다. 지금과 지명이 동일하며 삼국사기 잡지질이 백제 무진주의 주군현에서 마로현으로 등장해 교차 증명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백제 성곽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광양에는 마로산성과 불암산성이 있지요. 인접한 순천에는 이미심장한 위치에 백제산성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검단산성이나 성암산성, 오산리 토성은 섬진강과 연계되는 교통로와 수운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남봉산성, 성산산성, 홍내산성 등은 뚜렷하게 백제성곽이다라는 지표 유물은 없으나 몇몇 성곽에서 백제계 토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백제인들이 즐겨 축성했던 태매식의 한쪽 사면을 늘어뜨린 모습, 능선부 중간에 성문을 배치하고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축이 없으며 수운이나 교통로 통제에 진심이었던 경향을 볼 때 역시 백제성곽일 가능성이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 파악은 어려우나 성암산성, 오산리토성, 불암산성의 위치는 섬진강의 흐름과 병렬인 백제의 남하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마로산성과 검단산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검단산성은 인근을 지배하는 군사적 요충으로서 마로산성과 연대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6세기 전반 축조되었습니다. 중심 사용 연대는 6세기 중반 이후로 신라와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과 시점을 같이 합니다. 여수반도에 포진한 백제성곽들, 고락산성, 선원동산성, 척산산성, 월암산성과 국가 파악이 어려운 동시대의 관역성, 호랑산성을 육지와 연결하는 군사적 성격의 통제성이었습니다. 호랑산성은 삼국시대 화랑전설이 내려오는데 신라발의 시기에 일이 와전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시기 토기가 나오는 것이 뒷받침해주지요. 어찌됐든 호랑산성 또한 입지와 성격이 백제식입니다. 반면 마로산성은 동쪽의 신라 영역에 접경하여 치소성의 기능을 포함한 기밀한 성곽이 축성되었습니다. 6세기 처음 지어졌으며 섬진강을 경계로 하여 동편의 두우산 봉수를 마주보는 지월 시나리보루를 전방으로 하여 옥곡천을 따라 이어진 교통로가 광양의 개활지로 열리기 전 마로산 정상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중요했고 상징적이었습니다. 두우산봉수는 신라의 것이라 전해지고 있으니 일대의 관방은 현재의 파주 같은 느낌입니다. 마로산성에서 발굴된 기와들입니다. 특히 수막새의 경우 유독 다양한 종류가 발굴되었습니다. 31가지, 247점의 수막새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것이며 그중 능형문, 원문, 연화파문, 당초파문 등은 마로산성에서만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명문화편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지요. 마로관 등 마로연의 치소를 의미하는 글자들과 함께 말관, 관념말이라는 명문은 마로라는 우리말 발음을 한자로 적은 것임을 알려주지요. 토제말들이 출토되어 제의를 거행했었음을 알려주고 연화문 수막새들이 발견되어 혹시나 사찰이 성안에 있었을까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합니다. 제갈과 발걸이 같은 마구, 수레바퀴와 축을 고정했던 상당한 정밀도의 굴대 부속은 이곳까지 수레가 교통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사용했다는 반증이 될 것이며 백제나 이후 신라의 지방색이 배제된 공산품들, 즉 중앙에서 보급된 토기, 병들이 발견되어 지방색이 가득한 기와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마로산성은 독특한 점이 더 있습니다. 중심 사용 연대가 7세기와 9에서 10세기입니다. 7세기는 백제 말, 9세기는 당시 남해안의 불안한 정세를 반영하는 시기입니다. 내부 건물지의 목탄 시료,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750년, 930년이어서 유물들의 발굴 결과와 그리고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9세기 남해안은 해적으로 가득했지요. 비슷한 시기 순천에 파견된 젊은 무장은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신라라는 나라가 기울어감을 느끼게 되고 892년에 결국 거병하지요. 바로 견훤입니다. 후삼국 시대 인근의 호족은 박영규와 김총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의 해상 세력이었던 박영규는 견훤의 사위이기도 했고 인근의 대호족이자 후백제 건국의 공신이었습니다. 견훤이 고려에 망명한 이후 따라서 왕건에게 기부하지요. 고려에서 삼중대광이라는 높은 벼슬을 받고 3명의 왕비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개성의 중앙귀족으로 쓰였지요. 김총은 견훤과 같은 가은 출신인데 여수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인이었던 김총은 방수군으로 있던 견훤의 신복으로 오랜 기간 같이 해온 전우였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미루어 박영규보다 작은 세력, 시기적으로 나중에 대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견훤이 거병한 것은 박영규의 후원으로 인근 성곽에서 바로 한 것일 테지요. 위치상으로 해룡산성이나 마로산성이 꽤나 유력합니다만 발굴 유물의 연대를 미루어 후자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중요하고 충실한 성곽임에도 신라 발해시대 이후 고려시대 유물 유적이 매우 제한적인데 이런 이해관계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부분 고려 개국공신 대호족이 그러하듯 박영규도 순천의 수호신, 해룡산의 해룡산신이 되었습니다. 김총은 여수 진례산, 성황사의 성황신이 되었지요. 전남 동부 성곽들의 축성 시기는 당시의 정세 변화를 알려줍니다. 여수반도의 목지점인 검단산성은 6세기 전반이며 여수의 중심인 고락산성과 척산산성은 6세기 중후반 축성됩니다. 백제의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로산성은 6세기 축조되었다가 뒤늦게 7세기 들어서 활발히 사용되는데 검단산성과 큰 틀에서 유사하니 백제의 대신라 정책 변화를 암시합니다. 적방향도 동쪽으로 하여 조성되었지요. 그리고 신라 발해 시대로 접어들면서 크게 개축되어 쓰이다가 후삼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중국제 유물들과 함께 마로산성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기와들이 나타나지요. 광주 무진고성이나 전주성의 독특한 와편들을 보면 후백제의 와장은 예술가적 기질이 넘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마로산성에서는 유독 토제마와 청동마, 철제마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다른 유물들과 다르게 홀로 고려말 조선초 유물입니다. 중요한 성곽으로 생각되는 성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물이기도 하지요. 성거산 위례성이나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성 등에서는 토제말이, 양주 대모산성이나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청동말이, 포천 반월성, 부여 무량사지에서는 철제말이 출토되었지요. 이 땅에 국가를 불문하고 말들은 상서로이 여겨지는 제2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서에도 많이 등장하지요. 신라 박혁거세는 말이 두고 간 알에서 태어났고 고구려 주몽은 헤브루의 말이 큰 돌을 보고 울어 찾게 되었지요. 전국 곳곳에 말무덤이 존재하여 충성스러운 말의 죽음을 애도하며 현재도 산간지역에서는 말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려말이라는 시기는 전국토가 왜구의 침략에 고통받던 때이지요. 특히 광양여수 남해는 남해안의 요충으로 왜구들의 침입이 잦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치소로서 마로산성은 인근 사람들에게 신성시되었던 장소였을 것이며 말들의 양을 말미암아 고려인들은 매우 절실했을 것입니다. 마침 전해지는 이름도 늙은 말의 성이었습니다.